프리미어리그에서 굳이 팀의 레벨을 구분해 본다면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그리고 하위권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팀들이 전력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4팀이 상위권 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버풀은 지난 시즌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꼈던 돈을 더 퍼부으면서 챔스 우승까지 노리기 위해서 전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비르츠라는 독일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1억 16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지불하며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고, 연봉은 340억으로 토트넘이었다면 팀 내 연봉 1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여를 낚았죠. 아놀드를 대신해서 프림퐁을 영입하면서 만족한 영입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제 센터백 한 자리만 안정을 시키면 다음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여기에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반다이크, 손흥민과 동갑인 살라가 여전히 주전이지만 다른 잡음 전혀 없습니다. 리버풀이 우승 후보가 되는데 34살, 35살 선수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손흥민에게만 기량 저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상한 기사들만 도배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스날도 에제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 수비맨디라는 미드필더도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서 영입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스트라이커만 제대로 보강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붙어봐야 알겠지만 아스날도 충분히 우승 후보라고 봐야 합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멀었습니다. 아스날 같은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건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잘합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을 당하고 원래 모습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16강전에서 사우디 팀인 알힐랄에게 패배한 것도 그렇고, 기존 데브라이너가 나폴리로 이적한 것도 그렇고, 리버풀, 아스날과 대등할 정도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상위 레벨 팀이죠. 주전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리빌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수비가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릴랄전에 뒷공간이 뚫려버리면서 굴욕적인 실점을 했었는데, 진짜 이런 상황 김민재가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요. 맨시티는 클럽 월드컵을 우승을 못해서 만족할 만한 벌이는 못했지만 700억 정도를 벌어들였으니까 팀 전력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겠네요. 참고로 맨시티는 클럽 월드컵을 참가했기 때문에 프리시즌 투어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푹 쉬면서 다음 시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죠. 첼시는 클럽 월드컵 8강도 진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팀이 경기 수가 증가할수록 토트넘 같은 팀에겐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선수의 몸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오면 과부하로 무너질 테니까요. 토트넘이 첼시를 이겨본 지가 거의 8년 전입니다. 손흥민을 본격적으로 응원하면서는 첼시를 이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만큼은 첼시 한번 이겨봤으면 진짜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불안해 보이는데 토트넘의 재물이 되길. 그럼 중상위권 팀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건 우선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팀의 규모와 전력으로만 구분하겠습니다. 맨유, 토트넘, 뉴캐슬,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웨스트햄이라고 보고, 중하위권은 노팅엄, 본머스,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 에버튼, 그리고 하위권은 울버햄튼, 리즈 유나이티드, 번리, 썬더랜드,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챔스를 경험해봤고 부임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리그 5위를 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시키고, 중하위권 레벨의 브렌트포드 감독이었던 프랭크 감독으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2021년 산투 감독을 데려왔을 때 산투 감독은 울버햄튼을 리그 6위로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을 얻게 만든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랭크 감독은 최고 경력이 브렌트포드를 9위까지 올리고 지난 시즌 10위에 올린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프랭크 감독으로 교체한 걸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브렌트포드의 구단 규모로 볼 때 대대적인 선수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만큼 강팀과의 전력 차이가 큰데도 브렌트포드가 만족하고 전문가들의 평가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과를 프랭크 감독의 공으로 보는 것이죠. 주어진 자원으로도 팀의 특성에 맞게 컨트롤해서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면서 결과를 낸 거니까요. 토트넘 구단 측은
지금 토트넘 레벨을 중상위권으로 볼 때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전술을 만들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레벨을 4단계로 나누었을 때 토트넘은 한 단계만 오르면 상위권이 되죠.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한 단계가 올라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프랭크 감독은 상위권 팀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보다 2단계 높은 팀들에게는 대부분 패배했지만 한 단계 높은 팀들과는 매우 대등하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가 뉴캐슬을 홈에서 상대했는데 4대2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4대3으로 승리를 거두고 웨스트햄과는 2경기 모두 무패였습니다. 브라이튼과도 2경기 모두 무패였죠. 상승세였던 본머스와도 모두 이겼습니다. 중상위권 팀 중에 모두 패배한 건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인데 이 두 팀에게 모두 패배했다고 해서 프랭크 감독을 깎아내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아스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위권 팀들을 곤란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을 맡게 되면 이제 한 단계 위인 상위 레벨 팀들에게도 적잖게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비슷한 레벨과 아래 팀들에게는 승률이 좋은 만큼 토트넘이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건 프랭크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죠. 토트넘이 정말 재능 있는 스쿼드라고 평가했고 이 스쿼드로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싶다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능 있는 스쿼드인가요? 주전 미드필더의 레벨은 맨유, 뉴캐슬, 아스톤빌라보다 더 약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약해요. 네. 다른 포지션이 그래도 경쟁이 되니까 중상위권일 뿐인 거죠.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그래도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NG볼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봤죠. 둘 중에 한 선수라도 수비에도 능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뚜렷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출전해야 할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2명 보유 면에서는 그래도 경쟁은 가능한 레벨입니다. 다음 미드필더 한 자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프랭크 감독이 베리바를 매우 좋아한다면 19살 선수가 토트넘 주전 미드필더 선수가 된다고 보십시오. 이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토트넘 전성기 때 알리 대활약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포지션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19살에도 포텐이 터지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필 베리발은 지난 시즌에 특혜를 받을 정도로 18살 나이에 의도치 않게 많은 경기를 출전했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잠재력을 인정한다면 그냥 벤치에만 두고 있을 리는 없겠죠. 특히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축으로 삼아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만약 베리발이 이 역할을 빠르게 습득해 준다면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는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하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 선수에게 중원의 열쇠를 맡기는 것을 두고 도박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의 역사는 그러한 낡은 선입견을 비웃듯이 10대 나이로 팀의 심장이 된 소년 마에스트로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전성기를 이끈 19세 파브레가스, 리버풀의 전설이 된 스티븐 제라드가 그랬고 유형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토트넘 팬들 역시 델레알리의 충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드 벨링엄이 그 나이에 이미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들의 발자취는 베리발의 도전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성공만 한다면 약점으로 지목되던 허리를 단숨에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수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토트넘의 다음 시즌 성패는 이 허리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베리발을 영입했을 때 1000만 유로였는데 단 1년 만에 쇼케이스하고 4배로 몸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반증이죠. 프랭크 감독이 19세는 미숙하다는 편견을 깨고 베리발이라는 재능을 어떻게 만개시켜서 어떤 미드필더 조합을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상위권 도약은 현실이 될 수도 혹은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실험의 성공 여부가 곧 토트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리발의 주전 활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